알아서 이 컷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와, 카메라 이렇게 추가하니까 이 다양한 구도에서 추가가 돼요. 야, 이거는 진짜 이것만으로도 한 편 만들 만한, 내가 원하는 대로 구도가 생성된 게 또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선 영상이 계속 생성되고 있죠. 프리픽의 모든 것들을 이 되게 심플한 노드 안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영상 특화 단톡방에 그 단골 질문입니다. AI 영상 제작을 위해서 딱 하나만 구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영상 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힉스필드 아니면 프리픽 이렇게 대답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 안에 이미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상 만드는 거, 뭐 업스케일링 하는 거, 이런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그동안 늘 힉스필드를 쓰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해봤을 땐 나노바나나 프로도 되게 빠르고, 그리고 쇼츠, 앵글, 그리고 뭐 조명을 바꾸는 거,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또 영상 템플릿이 있거든요. 클링 외로도 힉스필드 자체의 템플릿들이 되게 괜찮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더구나 뭐 시네마 스튜디오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롭게 나오고 이 기능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부터는 힉스필드다, 힉스필드의 시대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힉스필드를 그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프리픽을 또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 때문에 힉스필드를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이게 저도 그래서 사실 늘 말씀드리는 게 한 달로만 구독해라, 이거 AI 계속 너무 빨리 바뀐다라고. 그 일이 근데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저도 힉스필드가 계속 앞서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프리픽에 너무 좋은 것들이 요즘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AI가 제가 일주일이 지나면 또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또 거짓말쟁이가 되고, 약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왜 프리픽을 더 추천하는지 이 부분은 계속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실합니다. 광고 아닙니다. 뭐 저 프리픽이랑 힉스필드 이런 데에서 이해한 게 없습니다. 진짜 어지간한 곳들에선 다 저한테 감사하게도 제안을 주셨는데 다 거절을 했고요. 지금은 사실 저는 저 자체도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고, 공유를 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저와 팀이 진짜로 이 AI를 가지고 영상을 잘 만드는 거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리뷰 가지고 막 장난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그 힉스필드도 그렇고 그 프리픽도 그렇고 이런 AI 집합소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는데, 그냥 오늘은 어쨌든 프리픽을 다루는 김에 프리픽에서 좀 써볼 건 좀 같이 써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건 이야기 드리면서 좀 전체적인 프리픽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 이미지 도구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스톡이 있어요. 스톡은 이미지 도구는 아니고 제가 하나 이렇게 넣어 놓은 게, 원래 저는 AI를 하기 전부터 프리픽을 구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프리픽이라는 플랫폼이 AI를 만드는 이런 플랫폼이 아니었고, 그냥 되게 다양한 좀 벡터 이미지나 사진 이미지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상 제작하면서 여기에 되게 좋은 레이아웃과 레퍼런스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래는 프리픽을 구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목업이나 뭐 벡터나, 그리고 뭐 템플릿, 일러스트 파일이나 아이콘 같은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영상에 적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 그 AI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프리픽이 가지고 있는 뭐 스탁이나 오디오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미지 도구에 대한 설명을 하면, 위에서부터 그냥 차례대로 쭉 설명드릴게요. 그 프리픽에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모든 툴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미지가 있고, 여기 이렇게 쭈루루룩 설명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이미지 생성기, 말 그대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친구고요. 여기에 보면은 좀 되게 다양한 이렇게 모델들이 있는데, 모든 모델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저는 프리픽에서는 뭐 시드림 5 아니면은 뭐 나노바나나 프로 이 정도밖에 안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그록이 여기 있다는 거, 저는 그록을 따로 쓰는데 그록이 여기 있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록이 그 프롬프트를 좀 길게 디테일하게 입력하면 이미지 퀄리티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미지 자체의 그 크기는 작아요. 그럼 얘를 업스케일링해서 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록이랑 나노바나나 프로 이런 걸 쓰는데, 원래 제가 이 프리픽을 선절했던 이유가 나노바나나 프로가 엄청 느렸습니다. 최근에 엄청 빨라졌어요. 이미지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업로드해서 수정을 하는 형태로 저는 나노바나나를 많이 쓰고요. 이거를 2K까지 안 만들고 1K 정도로만 저는 만듭니다. 그래서 간을 보고 진짜 괜찮은 거는 뭐 업스케일 써가지고 이용해 하고,
원케이 정도로 그대로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물 아프 메뉴들을 한식으로 바꿔줘.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수정 형태로 많이 쓰고, 예전에는 이게 그 나노바나나 프로는 한 개씩만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에이 이거 안 써 하고 제가 익스필드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4개씩 생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빨리 나옵니다. 이제 원래는 뭐 이런 형태의 그냥 이때도 뭐 한식이었네요. 뷔페식 같은 느낌이었는데 좀 더 한식 느낌으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미지 에디터. 네, 이미지 에디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이런 거 돼요. 리터치 해가지고 뭐 특정 부분 입력해가지고 뭐 머리를 곱슬머리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인페인팅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익스필드 인페인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되게 신기했는데 이게 어쨌든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헤어스타일로 좀 바꿔주죠. 제가 생각한 그런 곱슬머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을 바꾸는 인페인팅 기능이 이제 예전에 익스필드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이미지 크기 조정해가지고 우리 이런 식으로 크기를 바꾸거나 뭐 키우는 것도 될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크기를 키우거나 딱 하면은 당연히 더 크게 또 이미지들이 나오고, 뭐 약간 이런 그 수정 기능들이 또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좀 이렇게 더 확장된 거, 이런 것들도 있죠. 뭐 스타일 변경 해가지고 아예 좀 다른 스타일로 바꾸는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뭐 애니메이션체로 바꾸고 이런 수정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배경을 없애는 거 이런 거 있는데 배경 없애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건 차라리 포토샵이나 이런 데 쓰는 게 더 낫고요. 카메라 변경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뒤에 또 나오니까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업스케일러, 뭐 피부 보정 이런 것까지 좀 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그 프리픽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됩니다. 약간 색상이나 이런 거 밝기를 좀 바꾼다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포토샵의 기능인데 어느 정도는 일부 좀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채도를 좀 따뜻한 톤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의 필터를 넣어가지고 반영을 해서 아예 어떻게 보면은 뭐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수정한다거나 나중에 영상화를 해서 색 보정을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이미지 프리픽 자체에서도 이미지를 수정해서 출력할 수 있고, 요건 시간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보다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업스케일러가 있고요. 업스케일러는 그냥 말 그대로 이미지 넣어서 이제 이미지의 크기를 더 키우는 겁니다. 클링이 이미지가 영상에 나오는 게 FHD 정도의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의 크기가 적어도 영상 툴에 돌릴 때 그 FHD보다는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으로 가보는 것보다는 전 정밀성으로 많이 하고요. 배율 같은 거를 그렇게 크지 않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이미지가 손상이 되지 않는 쪽으로 그냥 업스케일링만 되는 쪽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꿀 게 있으면 이미 이미지 단에서 바꿔야 되고, 여기에서 창의적인으로 해가지고 너무 뭔가 변형이 많이 되면 너무 포샤시가 된다거나 약간 뭔가가 바뀐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스케일링을 하는 것도 프리픽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지 확장인데 이미지 확장은 아까 그 에디터에서 이미 있어가지고 요거는 넘어가고요. 예, 이미지의 배경을 더 만드는 거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베리에이션. 아, 이게 진짜 또 좋은 건데 이 테스트 기능이라는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 여기에 보면 리프레임과 스토리보드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리프레임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뭐 저는 16대 9로 만들 거고, 여기서 3 곱하기 3 하면은 좀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이 다양한 시점들, 다양한 샷들의 이미지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원래 그 힉스필드의 그 쇼츠라고, 앱스의 쇼츠라고 제가 되게 자주 쓰는 기능인데 그 기능이 프리픽에도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프레임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구도들을 만드는 걸 했는데 또 이렇게 스토리보드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놀라는 뭐 사람들. 아, 이거는 이 내러티브를 이렇게 끄면은 알아서 애가 이어지는 스토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내러티브를 키면 제가 이렇게 원하는 메시지들을 적을 수 있어요. 놀라는 커플.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그 스토리를 알아서 이미지들로 생성하는 거고요. 아, 저 4K로 안 하고 2K로 할게요. 괜히 4K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 안 돼. 비율 16대 9로 해야 되는데. 저는 원래 16대 9를 좋아해서 늘 16대 9로 하는데 실수로 1대 1로 해버렸네요. 그냥 하시죠. 다른 이미지를 넣고 16대 9로 한번 해볼까? 주변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여성. 뭐 약간 이 정도로 입력해가지고 이거 16대 9로 바꾸고 2K로 늘 할게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니까. 4K까지 사실 이미지단에서는 저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 해가지고 아까 나왔네요. 여기 딱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양한 구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멀리서 찍은 거, 위에서 찍은 거, 앞에서 찍은 거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각각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 이미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또 받아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좀 이상하네. 뭐 이런 이미지를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또 이제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있고 인구 통계 같은 거 하면은 그 인물과 비슷한 느낌인데 되게 성별이나 좀 인구 같은 게 좀 되게 다양하게 막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영상 하나를 넣었는데 막 하나는 아프리카 비슷한 느낌인데 아프리카, 하나는 비슷한 느낌인데 페르시아인, 하나는 뭐 다인종,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미지가 다양한 인종으로 나오는 형태도 있고, 표정의 표현들도 되게 다양한 표정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미지가 잘 나왔으니까 뭔가 어떤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정을 눌러가지고 16대 9로 해서 표현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하면, 네. 아까 보세요. 제 재밌지 않나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하나의 구도는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고, 제가 여기에서 스토리보드로 해가지고 주변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여성의 하니까 이렇게 얘가 알아서 뭔가를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모습, 그리고 주변이 되게 밝아지고 거기서 행복해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아예 뭔가 스토리텔링이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이미지를 또 수정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커플이라고 치니까 되게 뭔가 사고 나고 놀라고 이런 장면들이 알아서 이 컷으로 만들어집니다. 속도도 오히려 그 킥스필드의 팝콘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보다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레이션이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나이로 설정을 하면 그 인물의 얼굴을 하나 놓고 이 나이로 설정을 하면 막 어린 시절, 같은 인물인데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나이 든 시절 막 이런 식으로 또 9개 정도의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이거 표정을 했거든요. 네, 어떤 건 웃고 어떤 거는 미소 짓고 어떤 건 놀라고, 그리고 어떤 건 좀 째려보고 어떤 건 좀 장난스럽고, 이렇게 다양한 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베레이션 기능이 되게 좋아요. 오히려 저는 힉스필드보다 더 나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시네마틱 샷이라는 친구가 또 생겼습니다. 이 시네마틱 샷도 힉스필드의 시네마 스튜디오라고 있는데 거의 그거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그 캐릭터를 골라서 그 캐릭터가 좀 어떤 동작을 하는 형태로 입력할 수 있는데, 이런 거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를 클로즈 샷을 할 거냐, 클로즈 샷의 45도로 할 거냐, 뭐 어떻게 보면 좀 이 정도의 샷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고, 뭐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개체는 사실 필요 없을 거고 필름 스톡으로 하고 그냥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이 영상의 샷은 이제 이 정도의 샷으로 나오고, 이제 영상의 그 화면의 느낌은 또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미색 컨트롤이 가능한 게 시네마 스튜디오고요. 또 그리고 렌즈나 이런 것들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24mm로 할지 35mm로 할지 50mm로 할지, 심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딥한 그 영상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힉스필드의 시네마 스튜디오와 거의 유사한 기능이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따뜻한 느낌의 톤으로 인물의 구도가, 제가 이것도 1대1로 설정을 했나 보군요. 네, 인물의 구도가 이 정도로 설정이 됐고, 영상의 샷 자체도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약간 미디움 샷? 자, 그리고 뭐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어시스턴트는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니까 막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비용이 드는데 쓰시겠습니까? 하면서 약간 그 GPT, 채팅형 GPT의 역할을 하면서 이것저것 그 프리픽에 필요한 것들을 추천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그냥 이거를 쓰면서 뭐 GPT나 제미나이나 젠스파크에 물어보는 게 나은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갈 길이 머네요. 이제 이미지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동영상입니다. 모든 툴에 보면 동영상이 있고요. AI 동영상 생성기에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그냥 동영상에서 봐주셔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클링이 들어왔다. 그래서 클링을 어떻게 보면 프리픽에서 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클링을 따로 구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링이 활용 가능하다 정도만 요는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모델들 엄청 다양한데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또 사용해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클링 정도인 것 같아 가지고 그 정도로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뭐 또 시댄스가 들어오면 시댄스도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영상 프로젝트 에디터가 있고 요거 그냥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영상을 불러 가지고 여기에서 아예 편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되게 신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영상을 붙여 가지고 아예 그냥 사실 프리미어 프로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추가해서 얘네들 좀 잘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라서 내가 출력해낼 수 있다. 사실 이제 영상 편집을 제대로 한다면은 이 편집 툴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붙여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냥 이 툴인 것 같고요. 저는 안 쓸 것 같습니다. 클립 편집기라고 또 있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어떤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에 이 영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건지를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는 몇 초 정도로만 영상을 자를 거야. 이거를 뭐 나중에 후반 프리미어 프로 이런 편집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캡컷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구간을 지정해서 이렇게 내보내기 만들어서 출력하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거 클립 잠깐 필요한데 이 클립을 내가 편집 툴까지 가져가서 자르는 게 귀찮다 이러면은 쓸 일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쓸 일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동영상 개선 같은 경우는 이거 새로 나온 툴이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뉴로 떠가지고 되게 기능을 기대했는데 막상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완전 화질이 안 좋은 건 확실히 더 좋아지게 할 것 같은데 그냥 그룹에서 나온 정도의 이미지의 퀄리티를 더 좋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까 했는데 써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청 추천하진 않고요.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정도만 좀 더 화질을 개선하는 기능도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립싱크 기능이 있고 립싱크는 뭐 이미지를 넣고 그리고 어떤 음성 파일을 넣고 이미지를 넣고 뭐 음성 파일을 넣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말을 어떤 행동을 하면서 말해달라고 하면은 그 음성에 맞춰가지고 입이 움직이는 게 립싱크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요즘은 이제 클링에서 워낙 말을 잘하니까 이 립싱크를 굳이 막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서 이런 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동영상 도구까지 이야기 트루룩 했고요. 오디오 도구입니다. 오디오 도구는 텍스트, 음성 전환 이런 건데 그냥 이것도 말할 거 되게 심플합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이거 그냥 11랩스가 어쨌든 이 프리픽에 들어와 가지고 11랩스를 통해서 인물의 멘트들을 할 수 있어요. 여기 11랩스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11랩스 자체에 있는 인물들의 퀄리티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오히려 클링을 연기시키는 게 전 더 연기력이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냥 11랩스에서 쓸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걸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음성 복제가 있고 그거는 내가 어떤 목소리를 입력해 가지고 그 목소리처럼 말하게 하는 거 그런 기능이 있고 음성 변환기가 있고 이미 들어가 있는 어떤 음성 파일에 다른 형태의 목소리로 좀 바꾸는 그런 기능이고요. 음성 효과 생성기라는 어떻게 보면은 효과음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냥 저는 찾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음악 생성기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아트리스트 같은 데서 있는 음악을 쓰거나 스노우를 쓰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냥 11랩스에 있는 API를 가져오면서 그런 기능들이 같이 들어왔고 가끔 오디오를 쓸 일에 사용할 일이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디오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기타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툴에 보면은 이제 기타가 있고요. 여기에서 스페이스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요거 제일 하이라이트니까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다른 것부터 쭉 설명드릴게요. 이 디자인 편집기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선택해가지고 그런 어쨌든 페이퍼를 만드는 툴인데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크게 많이 쓰는 툴은 아니어가지고 요것도 넘어가고요. 목업 생성기라는 게 있고요. 목업 생성기는 가끔 진짜 내가 어떤 영상의 소스로서 사용할 때 쓸만합니다. 이런 식의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에
어떤 거 선택해가지고 또 디자인을 선택하는데 그 디자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선택을 한다. 이미지 사용해가지고 목업 에이터를 넣으면 그 이 목업에 있는 이 이미지가 이 그림으로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템플릿이 좀 미리 많다는 게 좀 쓸만한 템플릿들이 많다는 게 이게 특히 어떤 디자인으로서 좀 소스를 만들 거라면 되게 정갈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 좋습니다. 뭐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향수 같은 느낌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모자에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것도 가끔 그냥 어떤 합성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생성기가 있는데 이 아이콘 생성기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콘을 여기 생성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그 스톡에 진짜 이미 프리픽에 좋은 아이콘들이 많거든요. 차라리 그냥 검색해서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리무버 아까 그 이미지 쪽에 이미 있었는데 그냥 뭐 포토샵에서 리무브 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피부 보정 이런 거는 사실 좀 넣어가지고 너무 피부가 안 좋아지게 뽑힐 때 피부를 좀 더 좋아지게 한다거나 너무 피부가 좋아가지고 AI처럼 보일 때 조금 더 피부를 안 좋게 한다거나 쓰는데 또 너무 이렇게 살짝 안 좋게 했는데 너무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뭐 저는 그냥 많이 추천드리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 카메라 변경 이게 너무 좋아졌어요. 카메라 변경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게 사실은 힉스필드는 이렇게 구도를 힉스필드로 이렇게 구도를 바꾸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힉스필드는 이렇게 1%씩 변하지 않아요. 되게 딱 옮기면은 한 15%씩, 30%씩, 45%씩 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입니다. 회전도 딱 엄청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 뭐야? 약간 그냥 위에서 살짝만 위에서 찍고 싶다.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해가지고 생성을 하면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생성이 되거든요. 이 카메라 변경 기능이 저는 힉스필드보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카메라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구나. 와, 카메라 이렇게 추가하니까 이 다양한 구도에서 추가가 돼요. 와, 미쳤다 이거. 카메라를 이렇게 12개 구도에서 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저 몰랐는데. 와, 이렇게 그러면은 살짝 세로로 이렇게 조금 올려가지고 12개 구도로 뽑는다. 이게 되나? 이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이미지 보면 되게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도 이 카메라를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이것만으로도 한 편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원래 안 쓰던 기능들을 하면서 알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약간 높은 앵글에서 모든 구도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체 이건 너무 좋은데? 저는 이 카메라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전이랑 세로 확대 축소가 힉스필드에서는 살짝 딱 하면 한 15도씩 가는 걸 얘는 그냥 1%씩 움직인다라는 게 되게 너무 디테일한 게 좋아가지고 실제로 되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카메라 이렇게 많이 추가해가지고 한꺼번에 12장을 뽑을 수 있는 거는 진짜 너무 혁명인데? 야, 언격결에 자, 조명이 있습니다. 이 조명. 이미지 하나 넣어두고. 그래서 이것도 조명도 뭔가 이렇게 오히려 조명을 뭔가 이렇게 좀 어디에서 때려볼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잡아가지고 옮길 수가 있어요. 조명 위치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명 감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카메라만큼 디테일하게 내가 조명의 위치를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뭐 여기에서 이렇게 수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조명을 이렇게 두 개를 써가지고 뭐 하나는 여기서 때리고 하나는 여기서 때리고 이런 식으로 조명을 지금 현 시점으로 두 개까지 생성할 수도 있고 또 조명의 색상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예를 들면 조금 무서운 분위기로 좀 빨간색 조명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조금 더 빨간색 조명으로 나오고 굉장히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뭔가 사이즈 변경 기능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 16대 9로 할 건지 1대1로 할 건지 이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또 며칠 뒤면 바로 또 들어와 있을 거라 가지고 어쨌든 이런 조명을 설정할 수 있는 리라이팅 기능이 있고 이렇게 조명을 두 개를 넣어가지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정밀한 이미지를 제작하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이렇게 블루 조명으로만 강하게 바뀌니까 영상의 분위기가 완전 공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조명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라는 기능이고, 이 기능이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 이제 프리픽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노드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연결로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 작업을 위한 도구 같은 건데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괜찮은 기능이랑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만들면서 어떤 건 업스케일링을 하고 어떤 거는 그러면서 이미지들을 더 확장을 하고 있고 또 따로 다른 데에서는 영상을 만들고 있고 이거를 하나의 창에서 다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작업 속도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향상되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되게 수월합니다. 요거 예전에 제가 영상 만든 게 있는데 처음 접해가지고 제가 스페이스를 써보면서 아예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스페이스에 미숙한 상태였는데 그 스페이스를 다루면서 계속 알아가면서 되게 신기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런 스페이스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게 이거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어쨌든 이미지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출력이 됐고 그렇게 아예 하나의 영상의 그 클립들이 완성이 돼서 얘 자체를 이 영상, 이 이미지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얘들을 계속 펼쳐가지고 만든 것들이었었거든요. 새 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냥 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스페이스가 준비되었어야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이미지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막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미드전이나 이런 뭐 그록에서 만든 퀄리티 있는 이미지들을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그냥 툭툭 넣으면은 이미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뭐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들이든 그냥 어떤 이미지들이든 그냥 툭툭 올려놓습니다. 툭툭 그냥 올려놓으면 되게 쉽게 툭툭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토리보드나 이런 것들도 또 만들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 이미지를 만약에 확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 이미지 부분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조정을 해가지고 뭐 나노바나나 프로를 써가지고 이 이미지를 16대 9로 해가지고 뭔가 이 이미지의 배경을 화창한 아침으로 바꿔줘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얘를 막 여러 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생성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10장까지도 같이 생성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너무 단순한 것들이니까 10장까지 생성하는 건 좀 아깝고 한 3장 정도만 생성을 해놓을게요. 1K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는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너무 이미지가 잘 만들어서 가령 바로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추가해가지고 동영상 생성기에서 이제 또 여기에서 또 이미지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는 또 클링으로 해보겠습니다. 클링 3.0을 활용해가지고 여자가 좀 더 확대할게요. 어머 저거 봐봐. 하면서 놀란다. 이러면서 그 사이즈도 어쨌든 조절할 수 있는데 720으로 저는 하고 그리고 이미 이 영상도 한꺼번에 막 10개씩 뽑을 수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크레딧 겁나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미지를 수정을 하고 있고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기능을 쓸 수 있고 그 프리픽에 있는 모든 괜찮은 기능은 다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이걸 눌러가지고 카메라 앵글 변경해가지고 이 이미지를 또 조금 위로 하고 좀 측면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구도를 바꾸는 것도 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영상을 생성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이미지가 낫으로 된 게 나왔어요. 이렇게 사실 다양한 이미지를 사실 가져올 필요가 없는데 지금 저는 좀 보여드리려고 좀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왔고요. 또 그러는 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구도가 생성된 게 또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선 영상이 계속 생성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까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AI 베레이션도 있거든요. AI 베레이션도 있고 이것도 뭐 리프레임 아니면은 이것도 스토리보드.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캠핑장에 도착한다. 즐거운 드라이브. 자동차를 운전하여 캠핑장에 도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상도 좀 낮춰서 이미지 분할 이거 켜두시면 나중에 이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이렇게 AI 베이션까지도 해주고요. 카메라 설정도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프리픽의 모든 것들을 이 되게 심플한 노드 안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 때 사운드 없이 만들었나 봐요. 근데 그렇지만 이 9가지 다양한 액션으로 어머 저거 봐봐 라고 하는 영상들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또 AI 바리에이션이 나왔어요. 그러면 운전을 하다가 이제 캠핑장에 도착해서 뭔가 이렇게 캠핑하고 즐기는 모습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드에 추가해가지고 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페이스만 또 설명하더라도 진짜 너무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데 전에 제가 한번 제대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 스페이스가 나오면서 힉스필드와 프리픽의 전쟁은 끝났다라고 봅니다.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이 기능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너무 좋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를 공유해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같은 스페이스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도 팀원들이랑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 어느 정도로 활용이 되는지, 작업의 효율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AI로 영상을 만드는데 AI 딱 하나만 쓴다면 어떤 걸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프리픽이 압도적입니다. 스페이스가 너무 사기적이어가지고 저는 프리픽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스페이스라는 공간에서 이 프리픽의 다양한 기능들을 처음부터 애초에 써보시면, 그리고 이 노드 기반의 사고방식에 되게 손이 적응되면 굉장히 빠르게 AI로 영상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힉스필드에서 유사한데 또 더 좋은 것들이 또 금방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이제 앞으로 이게 무조건 짱이다, 최고다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 AI의 변화가 빠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현 시점에서는 프리픽이 가장 낫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보를 드리면요. 영상 독학, 구독 꼭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AI에 대한 컨텐츠 새로운 소식들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조금 더 뭔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사실 별거 없는데 그 상세글에 넣어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그 구글 드라이브 통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 독학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AI 영상 제작에 있어가지고는 정보 공유가 빨리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단톡방에서 정보를 교류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멤버십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크레딧을 엄청 쓰거든요. 회사에 제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크레딧 비용 한 달에 뭐 커피 한 잔 정도의 비용을 멤버십을 들어와 주시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거침없이 테스트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멤버십 혜택은 사실 영상을 막 멤버십용 영상을 따로 만들고 이럴 생각 없고, 영상들을 앞으로도 모두에게 공유할 예정이고요. 조금 더 빨리 영상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멤버십의 혜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독학의 웅피디였습니다.